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대 조용태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에 신생아가 27만 명 정도 태어났던 것 같고 2050년 가면 정말 저희들이 깜짝 놀랄 15만 명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절벽, 그 다음에 지방도시의 소멸,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놀랄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참 예쁘기도 하고 기부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NGO처럼 좋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제간이 아주 많은 유명한 분, 남보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보라 씨. 네, 안녕하세요, 남보라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랑 이사님하고 좀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이제 맺었는데, 이런 또 좋은 방송을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는데 요즘 근황 어떠세요? 요즘 근황은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또 제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 일을 또 하느라고 또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일을. 네. 그 키우는 일 잘 키우셔가지고 네. 사회에 큰 보람된 일 계속 하시고요. 네. 우리 남보라 씨가 특이한 데뷔를 좀 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때 시기가 저출산 문제, 국가에서도 이제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이런 캠페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이제 막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이 서울시에서 이제 가족이 많은 걸로 유명해져서 가족 수를 공개를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저희 형제만 13남매고요. 네. 그 이제 부모님까지 합치면 저희 한 집에 네. 15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애국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화제가 돼서 막 방송사에서도 막 이제 섭외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제 방송에 한번 얼굴을 비쳤는데, 그게 또 이제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기획사에서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연예계 데뷔를 해볼 생각이 없나, 뭐 연예인을 해볼 생각이 없냐. 근데 이제 저희 꿈은 원래 연예인의 이용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세계도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이제 막 뿌리치면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18살 때였는데 벌써 제가 33살이니까 약 15년 됐네요. 그때 보라 씨가 오늘 나이까지 공개하시고 아주 공격적으로 오늘 인터뷰를 하시네요. 네, 그때 그런 제의가 이렇게 오랫동안 네. 저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15년이란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네. 저희 세대 때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형제간들 7남매거든요. 저희 처가는 8남매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포스터를 보면 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해서, 지금도 청계천변에 가면 옛날 역사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가서 포스터를 보면 한반도 그 지도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다로 이렇게 사람이 튀어 들어가는 이런 모습에, 그래서 너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포스터가 그때 유행했었는데 네네. 10년 앞, 5년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처가하고 다 합쳐도 이제 합쳐야 우리 남보라 씨 가족하고 비쌀 것 같은데 우리 남보라 씨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저에게 가족의 의미는 정말 좀 남달라요. 남들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가족이 너무 소중하지만 제가 장녀다 보니까 그 장녀에 대한 책임이 네. 커요. 네. 그래서 동생들도 잘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좀 강해야 되고, 이제 집안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좀 해결해야 된다. 약간 그런 압박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동생들이 하나둘씩 커 가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런 짐들을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곧 30 중반이 됐는데, 이제서 좀 이제 그런 집안의 짐을 내려놓고, 좀 이제 나도 이제 개인 남보라로서 나만의 시간을 좀 이제 하나씩 채워봐도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들어서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나는 이제 무조건 나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돼 이런 게 너무 강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많이 내려놓으려고 해요. 보라 씨는 장녀시잖아요. 네네. 저는 둘째거든요. 네. 저희 집도 이제 7남매면 대가족인 편인데 네. 제 어렸을 때 정말 그러니까 형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대물림이라 대물림. 네네. 그러니까 형님께서 입었던 옷 항상 저는 이제 그 중고 용품들을 써야 되는 네네. 형은 새 걸 하고 그에 네. 대한 불만도 그때 당시는 많았는데 제 밑에 동생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녀로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대가족이 갖고 있는 강점,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정말 좁고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친구가 몇 명 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는 따로 친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집안에 이제 내 동생들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빠가 친구가 돼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외롭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힘들 때 옆에서 이제 가족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저는 13마디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그 힘든 그 구간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형제간이 그렇게 많으니까 축구단 하나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는 연필 한 타스다. 네. 그런 얘기 진짜 네. 많이 들었어요. 한 타스네 네. 이렇게. 그 축구단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녀이다 보니까 짐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그게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장녀로서 부모님한테 모든 걸 아마 부모님은 보라 씨한테 양보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돌이켜 보면 많이 서운하셨어요? 진짜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첫째와 뭐 이제 장녀, 장남들이 가지는 불만일 거예요.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언니니까 너가 양보해. 뭐 언니니까 너가 참아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서 나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난 당연히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의 뭐 이제 활동을 하면은 당연히 제가 일찍 활동을 했으니까 뭐 재정적인 것도 많이 제가 이익을 많이 취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이거는 내 동생들하고 나눠야 돼. 그래서 이제 어릴 땐 그런 것들 뭐 동생들 학비라든가 뭐 동생들 갖고 싶다 이런 거 무조건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이제 막 카드 주고 사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단돌이 하고 이거를 잘 배분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어릴 때 당연하게 들었던 양보해라 이것 네. 때문에 그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장남 장녀들이 양보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장남 장녀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양보 안 해도 된다. 그렇잖아요. 네. 동생도 양보 그렇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동생만 받는 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서운했죠. 네. 뭐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게 이제 과거에 서운했던 게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네. 화목한 가정이 이제 이루어졌던 어떤 그 결과물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건 이제 동생들 첫 알바를 할 때 저한테 그 첫 월급의 일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옛날에 나 학원비 내줘서 고맙다. 얼마 되진 않지만 이거 언니 용돈 해. 이러면서 이제 돈을 줄 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잘 받아서 잘 썼죠. 제 이야기도 잠깐 드리면 네. 제가 이제 SK 행복날의 대표를 그만두고 네. 나면서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 이제 7남매한테 제가 어떤 일을 했을까? 제가 둘째 아들인데,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은퇴 기념으로 7남매 부부를 전부 중국 여행을 제가 초대를 했어요. 전부 제 비용을 들여서
비용은 좀 들어갔는데 정말 하고 났더니 정말로 가족의 소중함 이제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머니 자주 뵙지도 못하고 이러지만 정말 그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서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보라 씨 또래 친구분들 보면 네. 형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분들이 남보라 씨의 형제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어때요? 친구들 반응이 어때요? 일단 외동인 친구들은 부럽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외동인 너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어릴 때는 가족이 많은 게 부끄러워서 막 숨기고 다녔어요. 몇 남매야 이러면은 우리 사남매야 이러고.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막 가족 관계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가족 이름들 다 적고 생년월 다 적고 이렇게 내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일부러 막 사남매라고 적고 그랬어요. 다 안 네. 적고. 그래서 어릴 땐 좀 그런 가족이 많은 게 부끄럽고 숨기는 그런 일이었는데 뭐 지금도 완벽하게 다 좋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많으니까 좀 든든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생이 성장 과정에서 네. 어디서 다른 친구들한테 맞고 왔어. 네네. 그러면 형제간들이 몰려가서 정말로 응징을 하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거 있죠. 실제로 저희 이제 막내 여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네. 위에 이제 학교 언니들한테. 그래서 저희 집이 좀 여자가 좀 센 편이거든요. 네. 기가 좀 센 편인데 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화장대 쪼르르 앉아가지고 화장 진하게 하고 입술 무조건 빨간색으로 바르라고. 네. 가. 그래가지고 학교 쳐들어가가지고 누구냐고. 네. 우리 막내 애기 괴롭힌 애 누구냐고. 네. 잡아가지고 앉혀가지고 왜 그랬냐. 신문하고 그런 적 있었죠. 네. 저희 이제 거의 요즘은 뭐 아이를 1명 정도 뭐 조금 나면 2명 이렇게 낳는데 네. 아마 오늘 우리 남보라 씨하고 저하고 이런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출산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이를 좀 더 낳아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책임질 수 있는 애국자 반열에 좀 오르도록 네.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남보라 씨한테 이제 이런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문 해도 되겠죠? 네네. 이제 우리 보라 씨도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좀 약간은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쵸. 네. 본인은 이제 내가 결혼을 하면 자녀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 생각해 본 적 있죠. 네. 일단 저는 많이 낳고 싶지 않은데 그럼 이 취지랑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전 젊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제 취업도 너무 힘들고 네.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그리고 사실 결혼도 생각하기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출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제 친구들도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남편하고 같이 합의를 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저 또한 그런 거를 이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이는 갖고 싶지만 내가 과연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정해놓은 게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되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능력으로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짜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출산을 해도 돼. 하지만 나 스스로 그 능력이 없다면은 아이를 출산하는 거는 그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한 일인 것 같아서 좀 출산에 대해서 좀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고 그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아이의 인생이 스타트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살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요즘 많이 하게 돼요. 결국은 이제 교육비 문제,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좀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과연 인성적으로도 나는 과연 좋은 엄마인가? 난 좋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남보라 씨 정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너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한 책임감이 동반되는 일이니까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어떤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고민.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토크쇼를 보시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네. 이런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부담 없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지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주제는 저희가 최근에 어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저출산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또 다른 당국자에 대해 부탁하는 이런 것까지 또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그 저출산 문제는 약간 좀 뒤로 하고 네. 이제 지금 보라 씨가 앞으로의 어떤 활동 계획 이런 것들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팬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 저의 계획은 뭐 언제나 그러하듯 방송 일이 있으면은 이제 방송 일을 이제 열심히 할 거고요. 근데 뭐 사실 방송 일이라는 게 제가 선택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선택이 될 때 그때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이제 저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있으면은 열심히 하고 또 없을 때는 없는 그 시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부지런하게 채워 나가는 게 저의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보라 씨 다음 2부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대화를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